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죠. 진행을 맡은 민주연구원의 이용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방선거다 전당대회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그리고 건국 70주년 주장의 5대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주연구원의 박혁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뿌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도 배포했었죠. 이 주제를 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 때가 올 때마다 조금씩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거듭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민주연구원에서도 교육용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고 박사님께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슈 브리핑을 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박사님. 네. 저희 쪽에서는 3.1운동이 있었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던 1919년을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계속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그래서 이 건국절을 제정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도 건국 70주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들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올해로 광복 73주년입니다.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되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불굴의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광복이었고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8년 8월 15일 건국절과 건국 70주년이라는 주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었고 똑같은 해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선포될 때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 명확히 명시돼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쭉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그다음 그것이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건데 그 역사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는 주장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쭉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이슈 브리핑을 보면은 5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이제 간략하게 어떤 문제점들로 설명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정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주장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농단에 가까운 주장이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농단하는 주장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좀 우리의 역사를 너무 폐쇄적으로 보는 자학적인 역사관이 담겨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가당착, 그다음에 역사적 정의와 대한민국 가치의 훼손, 세 번째가 헌법농단, 역사농단, 그 자학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부터 쭉 한번 살펴보죠.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점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승만 국부론을 앞세운 이 건국절 논란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되게 모순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었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점에서 이제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1일 그 당시 이제 재헌국회 의장이었죠. 그 개회 식사를 보면 1919년을 대한민국의 시작 시점으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회 식사 안에를 보면 1948년 정부 수립은 김년에 수립된 그러니까 1919년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혹은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이다. 혹은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맨 마지막에 서명에서도 대한민국 30년, 대한민국 국민회의 의장 이승만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조차 이때 대한민국의 계승, 부활, 재탄생이라는 표현을 썼고 대한민국을 인정했다는 거죠. 1919년을. 두 번째가 역사적 가치의 훼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국부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용웅시한다거나 유일하게 국부로 삼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예, 예. 또 한편에서 이 과를 너무 무시하거나 내지는 그 과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25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1925년 3월 14일에 탄핵안이 발의돼서 18일에 면직이 된 네,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돼서 탄핵을 당했고 또 하나로는 1960년에 정치적 탄핵이라고 볼 수 있는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뭐 친일파를 대거 등용했다거나 민족 정기를 훼손했다는 것, 그다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제주 4.3과 같은 그런 학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1960년에 탄핵을 당한 건데요.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부로 이승만을 유일하게 지켜 세우는 것은 역사적 정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공과사를 균형 있게 본다면 대한민국 국부론을 주장하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탄핵과 하야라는 역사적인 단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단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을 유일한 국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건국절 주장론자들의 어떤 그 태도인데, 그래서 최근에도 자한당 측에서 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재조명이라는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땅에 뿌리내리게 한 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칭송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건국절 주장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역사적 어떤 정치적인 한계가 분명한 이런 이승만 국부론을 좀 넘어서서 3.1운동으로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건국을 가능케 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들, 그분들의 명예들, 위상들을.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새롭게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승만 국부론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농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재헌 헌법에서부터 지금 10호 헌법인데요.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것들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과 건국 70년 주장은 다분하게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간단하게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재헌헌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해서 48년 7월 17일에 제정됐던 제정헌법, 헌법 제1호에는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기미 3.1운동으로 이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거죠. 지금의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의 그렇죠.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성을 부정하는 역사농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건국절 논란을 처음 제기할 때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건국절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핵심적인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를 사실은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첫째로 보면 오히려 건국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것이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미국은 건국절이 있다, 우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는 날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인데요. 이때는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서명을 한 날이고, 그리고 13년 뒤에 1789년 그때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정부가 수립한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만 건국절이 없고 다른 나라들은 다 있다. 특히 미국을 예로 들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또 하나로는 우리나라가 국가 건립과 관련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천절이 있죠, 개천절. 그래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오히려 그 역사를 빼버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건국과 관련해서 기념을 한다면 오히려 법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건국절을 또 추가로 제정해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섯 번째는 독립운동과 광복을 폄훼하는 자학적 역사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은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력했고 광복은 이제 우리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입장을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그렇죠. 예.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자면 이제 카이로 선언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카이로 선언은 뭐냐면 한국 독립을 위해서 서구 열강들이 어떤 한국을 독립시키자라는 어떤 결정적인 결의가 담겨 있는 문서인데요.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그 카이로 선언에 한국 조항이 이렇게 삽입된 것은 윤봉길 의사라든가 김구 선생의 그런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 책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한국 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 주석이 솔선해서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창해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 원인이 윤 의사, 즉 윤봉길 의사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광복은 거저 아니면 외부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독립운동,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독립과 그 자유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카이로 선언이나 그 다음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 그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들이 성사된 것이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하는 이 건국적 논란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3.1절 기념사 때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이 있기까지 선조들의 치열한 정말 죽음을 불사한 노력이 있었고 광복이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이 건국절 주장을 왜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친일 역사를 우리 역사의 주류로 보려는 태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뭐 건국절이다 어쩌다 이런 논란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내년이 사실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요. 참 얼마나 뜻깊고 자랑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불행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광복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역사, 그분들의 어떤 불굴의 투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그 위상들을 재정립해서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어떤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리고 번영 이런 미래의 가치들로 승화시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지난 역사들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박격 박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저희 민주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건국 70주년 주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런 논란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주제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박격 박사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민주정부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을 쉽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